이번 시간에는 제2편 주택의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관으로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수석 부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금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지만 2021년 베스트셀러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증여세도 재산가액이 19년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21만 4천 이렇게 해서 무려 41%나 이렇게 급증을 했다 하는 거예요. 증여,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를 절세하는 세목이다. 그래서 증여를 이런 거를 이제 알으니까 종부세가 많은 분들, 상속세가 많은 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하반기 운영 방안을 8월 13일을 보도를 했어요. 부동산을 통한 변칙 탈세 행위를 차단한다. 그래서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는데 이렇게 편법, 불법한 거는 국세청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사전 증여를 좀 자금 출처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잘 갖춰 놓으실 필요가 있다. 증여세 요약표 우리 책자 세금 책자 26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요.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거래요.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이분들은 증여자라고 하고, 신고납부는 3개월 이내. 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 빼고 증여재산가액 플러스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증여재산 가액은 실제 증여하는 거니까 여기 나왔는데, 그럼 증여재산 가액 요거는 뭐냐? 이거는 주택 증여일 전, 오늘 증여를 하려고 하는 주택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것은 합친다. 그러니까 오늘 증여를 1억을 아버지가 하고 내년 1억 하고 그러면은 증여세 세율을 1억씩 했으니까 1억씩 해서 10%만 내면 된다. 그런 건 안 된다. 10년 이내 거를 다 합쳐가지고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으로 잡고 이 누진 공제액을 빼서 세율이 높을수록 증여재산 가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높은 증여를 받은 분은 높은 세율을 먹게 한다. 여기서 동일이라는 의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직계존속인 경우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아버지가 1억을 줬다. 그러면은 2년 전에 어머니가 또 2억 준 게 있다. 그러면 3억을 포함해서 과세표준으로 간다. 증여재산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계부속, 아들, 딸, 손자, 외손자. 기차 천족은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 며느리. 여기서 직계비속과 여기에서 좀 상속세 할 때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외손자도 직계비속에 들어간다. 자, 직계비속에 들어가니까 5천만 원을 외손자도 받는다. 기타 친족은 사위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 되기 때문에 해서 1,000만 원만 받는다. 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받는다. 증여재산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세 손자, 외손자, 아들, 딸 이렇게는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되는데 그 등에는 5천만 원을 받는데 미성년자 19세가 성년이에요. 19세 이하는 2천만 원을 미만은 2천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의 요약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다시 아까 상속세 계산하듯이 빨리 해볼까요?
증여재산가액이 25억이래요. 여기서 채무부담, 주택에 담보된 채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했으면 그 금액이 들어간 거죠. 요거는 부담부 증여재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빼니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14억 5천만 원이 된다. 14억 5천만 원은 아까 상속세 세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이하에 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먹는다. 그래서 산출세액 나오고 4억 2천이 나온다. 누진공제 1억 6천 빼주니까. 세액공제 3%를 하니까 4억 740만 원을 납부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자고. 이런 얘기들은 교재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은 교재에 없고, 이런 텔러된 것만 교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30억 이상이라면은, 그럼 이분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20억은 30억 이상이니까, 30억 이상이니까 무조건 이 금액은 50% 세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이걸 사전증여를 안 했다면은 상속재산가액 합쳐져 있겠죠. 합쳐져 있으니까 50%의 세율을 먹게 돼서 1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무려 8억 4천만 원이 되니까 상속세의 최고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좀 길인데, 거주자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분,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인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180일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보는 게 아니다. 이민 간 분들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왔다가 190일을 살고 다시 돌아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 기준을 잡는 데 일이지 절대적으로는 아니다.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부모가 냈으면은 다시 또 증여세를 또 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267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여재산 가액 주택평가는 상속가액 주택평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다. 거의 비슷하다. 시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전에 이렇게 한 건데, 매매, 감정, 수용, 공매로 간다.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매매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잡게 된다. 자, 공동주택, 그 아파트의 동일 유사한 매매 사례권은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 있어야 된다. 단지 내에 있어야 한다. 주거용 면적이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된다.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또 100분의 5 이내에 된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맞아야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밸류 쇼핑, 아까 상속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다 주소 밸류 쇼핑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동호수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모든 매매 사례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매 사례가를 가지고 할 적에는 같은 평수, 전용 면적, 이게 정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이걸 가지고 20억, 25억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 그죠?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주택의 이제 그 보충적 평가, 증여재산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마디로 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개별주택은 표준가격,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이게 다 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이 가액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환산가액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1년간 임대료, 월세죠. 나누기 12.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이게 아까 보충적 기준,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가격보다도 높더라.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 가격이 또 있더라. 그러면은 채권 금액으로, 큰 경우는 채권 금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잡는다. 채무부담에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액에 해당하고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죠?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 그러니까 언젠가는 채무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이 됐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채무 부담을 증여자에게 갚으라고 부담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사후관리. 이 국세청에서 부담보 증여 시 증여받은 재산 인수 채무 또는 자금 출소 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은행 채무도 있고 그냥 개인 간의 차용증을 써서 채무도 있고 이것은 국세청에 전산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게 매년 1회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런 걸로 했으면은 자녀 명의 대출금을 재산 취득 자금으로 자금 출처 소명을 했어요. 국세청에다. 근데 이걸로 사후관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하면은 그냥 즉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재산 공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 살 때부터 10년 단위로 1억 원씩 31개 이렇게 사전증을 했어요. 사전증을 할 적에 우리 세무사들이 강의하고 상담할 때 많이 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태어나자부터 증여를 1억 2천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은 세금을 내죠. 근데 부모가 내면 970만 원 내는데 할아버지, 조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할 때는 30% 할증을 하니까 12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합산한다고 합치기 때문에 1살 때, 11살 때, 21살 때. 그 증여재산 공제를 19세까지는 2천만 원, 그죠? 21세부터는 5천만 원. 31세 될 때까지. 더 줘도 증여를 해도 되겠지만 30대까지 했는데 5억 4천을 증여를 했더니만 전체 세금이 부모가 줄 때는 3,800만 원, 할아버지, 조부모가 줬을 때는 4,600만원의 증여세를 내더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추징,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그래서 한번 294페이지를 잘 읽어보세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주택으로 자료 취득하다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합니다. 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추징, 채무를 자력으로 항원했다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22일 날 동영상 촬영했던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때 상당히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잘난 씨가 아들 2억 원을 아파트 전세금을 무이자 대여했다. 증여일까 아닐까? 이거를 한 거의 1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3차 시 공무원 연공공단 10월 20일 날 동강차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좀 지고 하면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차 시를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오늘 강의한 거 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5억짜리 부동산 아파트 자녀 구입원의 자금 출처. 대부분 분들은 대출을 받으라고 해요. 근데 2억 대출을 받았는데 2% 이자를 낸 대로 연간 400만 원. 2천만 원을 부담하겠죠, 그죠? 차라리, 그런데 또 언젠가는 이 대출금도 부모가 주면은 증여세를 떠내는 거예요. 자녀가, 갚아야 되겠죠. 그럼 1940만 원만 그냥 내고 하면 오히려 사전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 네, 이래서 이런 것도 차용증을 잘 쓰면은 아무 큰 문제 없이 세무세 인정받는데
자금출조 세무조사에서 주택 관련해서 이것이 단골 메뉴로 상당히 세금을 많이 맡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꼬막 빌딩, 감정평가 이런 것도 지난번 때 강의를 드린 건데, 자, 상속재산 서초동 아파트가 25억이고 종로에 3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복도 많죠. 55억 원이래요. 상속재산 가액이.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17억 8,500만 원이나 되더라. 그래서 사전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낸다. 줄여야 된다. 갑부자 씨가 30원에 현재 사전증여를 했어요. 그랬더만 3.5억이나 절세를 했는데 사례 1은 사전증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만 상속세가 6억 원이 나왔어요. 사례 3은 10년 전에, 그죠? 상속 개시 10년 전에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했고,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5억을 증여했어요. 자녀 2명에게 2.5억 원씩 5억. 10억 원을 사전증여했는데, 이때 사망 시 상속세는 0.7억 원. 그래서 2.5억 원 증여세를 납부하고, 1.8억 원 내니까 2.5억 원을 다 합쳐서 내게 되죠. 그래서 차이가 무려 3.5억이나 되더라.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전증여 할 때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외손자 모두에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배우자한테는 6억, 아들, 딸, 외손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이게 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작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보유증여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 원을 줄 테니, 증여할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전화가 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빨리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자녀 2명, 그죠? 외손자도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으니까 2명, 또 사위, 남편까지 해주면은 그냥 증여세를 별로 내지 않아도 360만 원 정도만 내도 된다. 이렇게 작년에도 강의한 내용입니다. 신고분에 대한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법정 결정 기한은 이내에 과세표준 시세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 증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만큼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도 최종 의사결정할 때는 꼭 세무사 상담하고 제 강의 내용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